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가져온 작품은 영화예요. 센트럴 인텔리전스. 이거 지금 핫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넷플릭스. 주말에 순위권에 계속 그러니까 올라와 있었어요. 이름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네, 그쵸. 2016년에 나온 거고 로슨 마샬터버가 감독을 한 건데 이 영화 주인공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드웨인 분들이 네, 눌러본 게 아닌가 싶어요. 주인공이 저는 레슬링 선수로 이분을 맨 처음에 알았는데 원래 레슬러 출신이죠. 네, 맞아요. 이제는 영화 배우인 더락 더락. 드웨인 존스. 드웨인 드웨인 존스 존스. 그리고 케빈 하트가 주연인 영화고요. 여기에서 케미 때문인지 그 뒤에 그 주만지 2에 두 분이서 또 캐스팅이 나란히 아. 되셨더라고요. 제 주만진 봤는데 네, 너무 그 재밌었어요. 두 분의 케미가 딱 있어요. 이 작품에도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제가 이 영화를 추천작으로 들고 온 이유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남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르단 대책 없이 요르단 이 책도 두 작가님의 이야기예요. 그쵸. 브로맨스다 쉽게 말해서. 맞아요. 로맨스. 근데 그게 되게 유쾌한 이 영화도 코미디랑 액션이 합쳐진 영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요르단 이 얘기도 뭔가 코미디스럽고 액션도 액션까지는 있나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그치? 자발적인 뭔가 행동 있는 아니야, 그 정도면 액션인 것 같아. 얘기도 있고 자동차 빼려고 막 사람들 달려들어가지고 난리 치고 자충우돌 약간. 그런 게 그런 있었죠. 분위기가 좀 닮아 있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고 또 대책 없이 요르단에서는 두 사람이 여행을 통해서 좀 서로 몰랐던 점을 알아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학창 시절에 그냥 서로 잘 몰랐지만 친구였던 사람들이 다시 커서 만나면서 동창생들. 네, 서로 알아가게 되는 더 잘 알아가게 되는 이야기여서 이 영화를 준비해봤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선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케빈 하트가 연기한 칼빈은 학창 시절의 운동선수, 우선 운동선수 운동선수 그리고 인기 학생 많았겠네. 회장. 무슨 운동이죠? 핵인싸네. 잘 기억 안 납니다. 완전 핵인싸예요. 배규리 같구나 배규리. 인간 수업에. 학생 회장이 공부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막 베스트 커플상에다가 이 오. 졸업 때는 가장 성공할 것 같은 학생으로 꼽히기도 해요. 그런 걸 뽑아요? 진짜 핵이더라고. 그러더라고. 되게 비인간적이다. 성공할 것 같은 학생. 그래서 막 그 선생님이 내가 본 학생 중에 최고다 막 이런 식으로. 케빈 하트가요? 진짜? 네. 되게 비주얼적으로는 좀 그런 캐릭터 맡아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인싸 네, 캐릭터. 학생 그쵸. 때는 그렇습니다. 아. 네, 학생 때는 아주 핵인싸의 우등생이었던 그런 학생이었고 반면에 더 락이 연기한 밥스톤은 아싸예요. 오, 되게 의외다. 네.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둘이. 아, 그 그러게. 당시에는 뭔가 뚱뚱한 체격으로 놀림을 받았고 그 학창 시절에 네. 그런 걸로 놀림받는 사람들 많죠. 되게 왕따였던. 전형적인 구도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인싸와 아싸. 근데 방금 전에 완전 바뀐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바뀌나요? 입장이 바뀌어요. 학생처럼 만나는구나. 네, 킹카였던 칼빈은 평범한 회계사 직원이고 왕따였던 밥스톤은 살도 빠지고 근육질에 CIA 요원이 돼요. 진짜? 네. 여기가 완전 인생 어떻게 될지 멋있잖아요. 모른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대 있게 볼 수 맞아요, 있는 게 맞아요,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 포인트는 밥의 시선이에요. 음. 이 밥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도 밥에게 칼빈은 영웅인 거예요. 여전히 내 학창 시절 킹하고 우리 반 최고 인싸. 우상 같은 존재고 귀엽다. 되게 순수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칼빈한테 이 밥이 나한테 친절했던 사람이고 유일하게 나를 비웃지 않은 사람이었다. 너가. 핵인싸 시절에도. 인성이 되게 그렇구나. 좋네요. 인성이 좋은 진짜 최고의 학생이었던 거죠. 하지만 칼빈은 반면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겠죠. 네. 인싸 출신이니까. 과거의 그런 영광, 가장 어. 성공할 것 같은 그래서 본인 입으로 그러거든요. 회계 사면 나쁘지 않네. 그럼 저도 그 생각이었는데 본인 그래도 입으로 뭐 CIA 요원이랑 비교해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뭐 학창 시절 그런 기대에 맞추자면 그러니까. 자기는 도지사는 더 했어야 성공해야 되는데 되는데. 지금 뭐 회계사다라면서 자기의 그냥 직장인이다, 삶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요. 저런. 그렇구나. 이런 각자만의 자격지심과 상처를 지닌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서 치유되고 좀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다 큰 어른이 돼서 겪는 성장통 같은 느낌의 영화인 거예요. 좋네. 좀 뭔가 가볍긴 가벼운데 그 안에 작은 철학 같은 게 보여요. 작은 철학? 네. 큰 철학은 큰 아니지만. 철학은 힘들어. 다른 진지하지 작품으로 않게 좋은 작품이 많이 받아들여도 좋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액션
영화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CIA 요원이다 보니까 범죄 관련된 일에 칼빈이 같이 엮이면서 아. 액션이 막 너무 되게 펼쳐지는데 좋아. 그 액션 보는 맛도 있어요. 전 이게 이런 막 게 너무 어색하지 않고 음. 액션은 액션대로 되게 멋있어요.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아, 그리고 원래 둘 다 액션 잘하는 배우들 아닌가?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칼빈은 여기서 그렇게 잘하진 그치, 않고 그치. 회계사라는 배역에 어. 충실한 그런 액션을 보이고 밥이 멋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렇죠. 멋있죠. 근육질에.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공감이 됐던 게 누구에게나 이런 잊고 싶은 과거라든가 아, 지우고 싶은 본인의 그렇지. 모습이 있잖아요. 특히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요. 그게 또 과거일 수도 있고 학창 시절 같은 그리고 현재의 본인 그럼요, 모습일 그럼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밥은 악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나중에 이제 지우고 아. 싶은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동창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거든요, 밥이. 아, 오, 거기서- 클라이막스다. 딱 봐서. 네. 맞아요, 맞아요. 타이탄의 정석 모두가 모여놓고 마이크 어떻게 잡습니다. 알았지? 아, 그래서 딱 마이크를 잡고 이 말을 해요.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악당들을 물리치거나 산을 오르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 속의 악당들을 극복하는 일이죠. 그게 어떤 것이든 누구든 간에요.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음, 라고 말하면서 찡하겠다. 이 멘트로 본인이 이제 상처를 극복했다라는 걸 음. 보여주는 것 같고, 이렇게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은 많잖아요. 밥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빨리 이런 학창 시절의 아픔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응원은 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서는 그러고 있나? 내 삶의 악당은 내가 물리쳐가면서 아. 살고 있나라는 음. 생각을 해봤는데 오즈나 덕 내 PD에게도 삶의 악당을 떠올리면 악당이 있는지. 방송 불가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치. 나만의 네. 기억이 될 수도 음. 있잖아요. 싸우는 것. 그렇죠.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너 그렇게 과거의 연연한이 다 지나간 건데 이라는 오. 말을 생각을 쉽게 던지면서 내 스스로도 맨날 맞아요. 이불킥하고 맞아, 맞아. 갑자기 막 샤워하다 말고 막 이러고 이래요. 가끔 창피한 생각나고 맞아요. 외면하고 싶은 내 모습. 그 이런 것들. 매듭지어지지 않은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맞아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어떤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저는 뭐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실 청년 세대 중에는 아마 부모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사람도 되게 풀리지 많을 않은 거예요. 채로 넘어가는 그게 되게- 게 많죠. 그게 되게 이제 쭉쭉쭉 가면은 뭐 가는 대로 사는 건데, 사실 가족이 아까 여행하기 되게 힘들다는 얘기도 했지만, 속내를 완전히 또 다 드러내놓고 오히려 더 대화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 뭐 그런 문제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있네요. 그것들을 하나씩 참 그 매듭을 지어가면 살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밥도 그거를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지 나중에 않지. 뭐 나는 이제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괜찮아 학창 시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신이 괴롭혔던 그 학생을 나중에 커서 직접적으로 마주했을 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막 그렇지. 어버버거리고 그래요. CIA 요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진짜 이게 많아요. 학창 시절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시절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나한테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지금 지나고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을 맞아.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진짜 작은 거 있잖아요. 교복 1cm 줄이고 그게 진짜 그게 무슨 서장훈 스타일로 해야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지나고 나면 알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도 내가 되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어떤 문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또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쵸. 그러니까 그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만 사실 어떻게 보면 느끼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0대라서 이제 지나왔으니까 이제 10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10대를 보면서 그 고민 다 맞아요. 지나가면 되네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그러면 안 사실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사실.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네. 중요한 문제일 그쵸. 수 있고 맞아. 나에게도 지나고 한편 반대로 위안도 되는 건 나한테 지금 심각하고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나중에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이것 있는 또한 문제구나. 지나가리라. 내가 성숙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항상 걔가 악당이겠네요, 걔가. 언젠가는 밥처럼 이렇게 딱 악당과 마주해서 극복할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영화가 벌새라는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김보라 영화죠. 감독님. 김보라 감독님. 지금 미국에서 상영이 시작됐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주. 아, 그래요? 진짜요? 저는, 이게 예. 한국 감성에만 통하는 게 공감을 아니었구나. 하는구나. 원래도 국제영화제 상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몇십 관왕.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됐는데 저는. 이게 한국 정서에 딱 완전 오. 특화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명작이란 뜻일 텐데 그 김보라 감독님이 그 시나리오집이랑 같이 쓴 책이 있어요. 맞아요. 시나리오집은 이제 영화로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뭐 평론가들이라거나 다른 분들이 글을 같이 실어주신 부분 해서 책으로 나왔거든요. 벌새라는 제목으로. 거기 보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김보라 감독님 스스로가 거기 보면은 가족
가족들의 이야기잖아요. 어렸을 네. 때 14살 은희라는 중학생이 겪는 일인데 엄마와 아빠, 뭐 오빠 이게 다 갈등이 조금씩 있는 거죠. 그 미묘한 정말 예를 들어 뭐 해소되지 막 않는. 뭔가 너무 나쁜 사람들도 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맞아. 그렇다고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은희가 겪는 감정들이 되게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거가 이제 일종의 이제 김보라 감독 본인의 어떤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김보라 감독님이 그 얘기하신 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가족들과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직접. 네, 본인의. 워딩이 정확히 이런지 아무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아, 놀랍다 정말. 이렇게 왜냐면 예전에 있었던 그 감정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러니까요. 모두가 같이 대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떨까 과연 그랬을 때. 그런 용기가 발가벗겨진 있어야지 기분일 것 같은데. 그걸 물리칠 수가 있나 봐요. 그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또 악당과 싸우는 과정이었겠네요. 그니까 그 감독님께는? 딱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제주도로 촬영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근데 그때는 프리랜서이기도 했고 되게 의뢰 입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촬영 과정에서 불쾌한 스킨십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등산하는 욕할 과정에서. 뻔했어. 네, 근데 이제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근데 뭐라 그럴까? 그게 제 안의 악당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 거기서 너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뭔가 나에게 화살을 돌렸던 거죠. 왜 그때 너가 그때 뭐하러 이렇게 우리야? 말했어야 됐는데. 거기서 뭔가 딱 맞아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던 너가 바보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데. 근데 이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면할 용기는 저는 없고 뭐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선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이번 여름에 남편과 한번 그러니까 기억을 덮어 쓰는 쓰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저에게 물리치는 방법은 이 정도 밥 같은 용기는 저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 대신 더 좋은 기억으로 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 순간이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맞아. 살아있음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대책 없이 요르단 책을 보면서 이 영화가 떠오른 게 아닌가 그렇구나. 싶은데 어떤 마음속의 악당 때문에 삶의 조연으로 밀려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책과 이 영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되는 걸로. 그렇죠. 네. 궁금합니다. 책플릭스